급식 문제를 해결하자며 홍준표 지사가 박종훈 교육감에게 회동을 제의했습니다. 박 교육감은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이 입주민과 협의 없이 무단으로 무선 중계기를 사용해왔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취재 결과 전파관리소에 신청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해온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NC 다이노스의 플레이오프 상대가 두산으로 정해졌습니다. NC가 지난해 경험을 바탕삼아 한국 시리즈까지 진출할지 관심입니다. 제철을 맞은 남해안 햇불이 본격 수확에 들어갔습니다. 수출 물량이 늘고 있고 김장철도 가까워지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남 최대 현안인 학교급식 문제를 해결하자며 홍준표 지사가 박종훈 교육감에게 회동을 제의했습니다. 박 교육감은 만나지 못할 이유는 없지만 진정성을 확인하겠다며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박종훈 교육감에게 전격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1년 가까이 논쟁을 이어온 학교급식 문제를 두 수장이 만나 타결하자는 것입니다. 홍 지사는 회동 시기는 도교육청이 대입 수능 시험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능 이후로 제안했습니다. 대입 수능 이후에 교육감을 만나 총체적으로 협의하겠다. 홍 지사는 회동에서 경상남도와 시군이 학교급식에 지원할 예산을 주요 의제로 올릴 계획입니다. 305억 원으로 정한 급식 지원 예산을 조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지원한 급식 예산 3,040억 원에 대한 경상남도의 도교육청 감사 문제도 핵심 안건입니다. 회동 결과에 따라 1년 가까이 끌어온 학교급식 지원 갈등을 타결할 수 있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회동 제의에 보도자료를 통해 홍 지사 측의 진정성이 확인된다면 만나겠다는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안 만날 이유가 없지만 그동안 5차례에 걸친 회동 요청을 홍 지사 측이 거부했기 때문에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것입니다. 양측의 팽팽한 신경전 속에 경남을 뒤흔들고 있는 학교급식 문제가 신락 같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이 한동안 무단으로 아파트 시설을 점유해 무선 중계기를 운용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KBS 취재 결과 통신사들은 전파관리소에 중계기 준공 신청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했습니다. 김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3개 동 800가구 규모의 새 아파트입니다. 입주는 지난해 9월 시작했지만 이동통신 3사는 그보다 앞서 아파트에 중계기 10대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3월까지 임대료와 전기세를 내지 않은 점이 드러나 주민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동의를 구해가지고 절차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까맣게 몇 개월 있다가 역으로 입주민이 말로 이의를 제기했을 때 게다가 KBS 취재 결과 이동통신사들은 중계기를 운영하면서 전파법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계기는 준공 신청을 한 뒤 사용해야 하지만 이동통신사는 준공 신청도 하지 않고 최대 10개월 동안 불법으로 중계기를 운용했던 겁니다. 전파 무선국 사용의 질서를 갖다가 바로잡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혼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사전 준공 검사라든지 그다음에 검사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고 나면은 해야만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은 고의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그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시설이 보통 동시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전파관리소는 이동통신 3사를 전파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의 플레이오프 상대가 두산으로 정해졌습니다. NC가 지난해 준 플레이오프와의 고배를 경험 삼아 한국 시리즈까지 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오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규리그 2위로 첫 플레이오프에 직행한 NC의 상대는 만만치 않은 두산입니다. NC와 두산은 정규리그에서 8승 8패로 팽팽했습니다. NC는 플레이오프 첫 경기 선발로 두산전 2승 1패, 방어율 2.18을 기록한 에이스 해커가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It's about staying on routine. It's about preparing myself whenever my name's called, whether it's game 1, 2, 3, whatever it is. I just try to prepare myself. 지난해 준 플레이오프에서 아쉽게 탈락한 NC는 올해 투타에서 전력이 더 탄탄해졌습니다.
다승 1위 해커 등 투수진이 팀 평균 자책점 1위를 기록했고 타율 1위 태임지, 이호준과 이종욱 등 고참 선수와 젊은 선수들이 짜임새를 높였습니다. NC는 자체 청백전을 통해 실전 경기 감각을 유지하며 결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수단 준비 잘했고요. 싸울 준비 다 됐고요. 일단 야구장에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야구장 많이 오셔서 응원 많이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팬들도 NC의 한국 시리즈 진출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NC 다이노스가 한국 시리즈 꼭 가서 삼성 라이온즈를 이기고 이번 연도에는 꼭 1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NC 화이팅! NC와 두산의 플레이오프 1차전 오는 18일 마산 야구장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요즘 제철을 맞은 남해안 햇꿀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수출 물량이 증가한 데다 김장철도 가까워지면서 찾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김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푸른 바다 위 하얀 부표를 따라 긴 줄을 끌어올립니다. 빼곡하게 박힌 굴다발이 줄줄이 올라옵니다. 1년 넘게 청정 남해 바닷속에서 잘 여문 굴들이 뗏목 가득 쌓여갑니다. 올해는 전반적으로 태풍 배도 그렇게 많이 없고요. 수온 면에서도 좀 적정하게 가고 있고 품질 면에서도 저 생각에는 이제 조금 좋게라고 생각하고. 청정 남해안 햇꿀 수확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갓 따온 굴은 그물째 옮겨져 수작업으로 껍데기와 살을 분리합니다. 우윳빛깔 남해안 굴은 특유의 신선한 향이 일품입니다. 남해안에서 생산되는 굴은 한 해 약 4만여 톤으로 국내 전체 굴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굴 수협도 첫 경매를 열고 본격 위판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햇꿀의 산지 가격은 10kg당 6에서 7만 원 선, 지난해보다 20% 정도 상승했습니다. 일본과 중국 등 해외 수출이 늘어난 데다 다음 달 김장철을 앞두고 찾는 이들도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에도 우리가 많이 수출 부분에 홍보를 많이 해서 개척을 해놔서 갓꿀하고 냉동꿀하고 올해 중국에도 좀 수출이 많이 나가려고 봅니다. 청정 남해안 굴 수확은 내년 6월까지 계속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그동안 지리산 일대 오디 재배 농가는 여름 수확이 끝나면 다른 소득원을 찾기가 힘들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해발 250m에서 일교차를 이용해 꾸지뽕나무 재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디처럼 뽕나무과에 속해서 재배 방식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송금한 기자입니다. 해발 250에서 300m 지리산 자락, 가을 햇살이 내리쬐는 나지막한 들녘에 꾸지뽕 수확이 한창입니다. 함양군에서는 4년 전 심은 묘목에 올해 처음으로 검붉은 열매가 맺혔습니다. 올해는 태풍이나 폭우 등 자연재해가 없어 과실이 크고 실합니다. 오디처럼 뽕나무과에 속해 재배 방식이 비슷한 꾸지뽕. 오디보다 병충해 피해가 작고 열매가 큰 덕에 손이 덜 가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동안 수확철인 6월이 지나면 별다른 소득이 없어 고민이었던 오디 농가에는 소득을 다변화하는 데 제격인 작물입니다. 오디를 하다 보니까 6월 달 되면 농사가 다 끝이 나요. 이거는 또 이제 10월 달에 이제 수확을 하게 되니까 이제 소득도 분산되고 일도 분산되고. 기능성 식품으로 알려져 1kg당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도 뽕나무과 작물의 큰 장점입니다. 열매도 지금 참 맛이 좋고 괜찮은데 잎도 차를 만들 수 있고요. 가지도 또 뿌리도 전체적으로 다 쓸 수 있는 거라서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현재 함양군에서 오디를 재배하는 농가는 모두 49곳. 특용 작물은 소비자 반응이 좋은 장점과 함께 갑작스러운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힘든 단점이 공존합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특용 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 다변화 노력이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경남 농촌에서 가을 수확 등의 일손이 부족해 다음 달까지 일손 돕기가 이어집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가을 11만 헥타르 농경지에서 일손 274만 명이 필요하고 부족한 일손은 2만 2천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특히 기계화가 어려운 과일 수확에 1만 5천 명과 마늘과 양파 파종에 5천 명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 달 20일까지 도와 시, 군, 농협에 일손 돕기 창구를 운영해 자원봉사자를 받습니다. 범정부 기업 구조조정협의체가 가동돼 경남 도내 중소기업들이 신용 위험 평가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국가기관 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있다며 기업 구조 조정에 강한 의지를 밝히고 기획재정부와 산업부, 국책은행 등으로 범정부 협의체를 가동했습니다. 협의체는 대기업을 비롯한 전국의 중소기업 1,934개의 신용 위험을 평가하고 등급별로 금융 지원과 워크아웃, 청산, 파산 등 단계별 조치를 합니다. 2부 리그 강등 이후에도 하위권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프로축구 경남FC가 대대적인 구조개혁 방안을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감독의 거취 문제를 포함해 용병 퇴출 등 대여섯 가지 사안이 될 것이라고 구단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경남FC는 올 시즌 2부 리그에서도 최하위권을 맴도는 등 부진이 계속되면서 지난 7월 대표이사가 교체됐습니다. 진해경찰서는 피부관리업체에 투자하면 높은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48살 황 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황 씨는 자신의 피부관리업체 사무실에서 돈을 투자하면 월 3%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15명으로부터 12억 3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마사지 고객 110여 명으로부터 이용회비 1억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아시아 각국의 노인 의료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설립된 아시아 노인 의료학회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학회에서는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각국의 의료진과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매와 욕창, 노인 영양 등 10개 분야에서 다양한 토론이 이어집니다. 제36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전국 시각장애인 복지대회가 오늘 마산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오늘 기념식에는 흰지팡이 헌장 낭독과 지팡이 전달, 점자교재 기증식, 시각장애인 복지대상 시상식 등이 잇따라 열렸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